네, 제1동포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포청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동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민원 해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께서 동포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국정을 강화하여 출범 1년간 역대 최다인 14회의 대통령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은 정책의 보물창고임에도 과거 산발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부처별 임기응변식 대응이 동포들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서 역대 최초로 전 재외 공간을 통해 동포 민원 1,438건을 일괄 조사 접수하여 이 중 69%인 989건은 해결했거나 조치 중입니다. 현재는 2차 민원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해결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외국민 본인인증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해외 거주 동포들은 국내 휴대전화가 없으면 정부24, 국민연금, 우체국 등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각 부처 기관과 협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재외국민 인증 활용 기관을 기존 20개에서 19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종 운전면허 갱신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직접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서 재외 공간에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이었던 재외선거 제도 개선 부분은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는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하반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공간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시 민원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민원 소통 커뮤니티 기능이 통합된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원 제로 시대에 도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신국에 따른 동포 차별 해소입니다. 그동안 중국 CIS 지역 동포들은 체류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득, 직업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등 사실상 차별 요소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난 2월 이원화되어 있던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8만 명의 방문 취업 비자 동포들이 불편을 해소하여 20년 넘게 이어져 온 동포 사이의 수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외동포의 역사와 가치가 국정교과서에 최초 수록되고 동포들에 대한 차별, 오해, 혐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정부에 배포하였고 국가적 자산가치로서의 동포들의 역할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해결 대안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귀환동포의 포용적 정착 지원을 위해 귀환동포의 교육, 취업, 복지 등 법, 제도적,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포청은 700만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재외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한류의 전파자, 경제 영토의 확장자, 국제협력의 공공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더니 성과를 꽤 많이 내셨네요. 귓말 아니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녀보면 그 재외동포들이 자우전에 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운한 감정이 많아요. 네. 버려진 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 안 들게 좀 정기적으로 재외 공간들이 간담회 같은 걸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재외 국민, 재외 동포들을 연락처도 좀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 서비스도 좀 제공하고 가끔 정기적으로 모임도 좀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동포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좀 지원을 해주든지 좀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현재 동포 DB 구축이나 커뮤니티 지원하고 통합 플랫폼 구축하면 아마 훨씬 더 소통이나 네. 이런 체계들이 좀 네, 플랫폼 구축도 좀 해서 자우간에 이거 전부 다 안 그래도 외롭고 그런데 본국에서도 신경도 안 써주고 영사관 대사관 가면은 막 찬밥대고 하고 막 귀찮아하고 하는 느낌도 하니까 너무 서러운 모양이더라고. 네. 네. 좀 잘 챙겨주시고요.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 어쨌든 그 투표권 행사인데
이거 어물쩡 하면 안 돼요.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물쩡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의제화돼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다시 이제 하반기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 합의 안 돼요. 여태까지 지금 태도를 보면 예, 그 재외국민 투표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나 대지.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그 각국 우편 투표 환경이나 시스템 분석하고 모의 우편 투표 같은 걸 실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투표 문제, 우편투표 문제 두 가지일 텐데 예. 하여튼 투표소 현지에 투표소 추가 설치 이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일단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건데 그 반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는 우편이 제 시간에 안 온다. 예. 어느 나라는 중간에 우편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유던데 아니 어떤 사람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도 투표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라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먼 다른 나라 어디는 우편 제도가 잘 발달해서 거기 있는 교민들은 투표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못 하니까 저 미국에 있는 더 잘 돼 있지만 너도 하지 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하게 하는 거죠. 그건 국민들의 기본권이잖아요. 뭐 서비스가 아니고 공짜로 뭘 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뭐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행사하는 게 맞지. 저 사람은 저 나라 제외 국민은 못 하니까 이 나라도 하지 마. 거기는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안 되는 이유를 찾은 거겠죠. 전자투표도 안 하니만 못 하다가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면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나라들은 전자투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못 하더라도 우편투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편투표라도 해야지. 예.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우편투표 하잖아요. 우편투표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3분의 2가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만 무슨 안 해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우편투표나 지금 그 선언들, 원양어선 선언들, 그 팩스투표 이런 거 지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재외동포로 확장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합의 끝까지 안 될 거라니까. 그 함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설득하고 안 되면은 합리적인 아니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권한이죠. 모든 걸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그 뭐하러 선거에서 열심히 뽑습니까?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나쁜 짓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하겠죠. 그죠? 네. 아니 뭐 우리 청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다음 하시죠.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